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항상 내 편입이야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 그래서 종현쌤하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왜냐면은 아니 제가 구독자 중에서 저희 학원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학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종현 선생님입니다. 저희 브라운 편입 독해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저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선생님이셔가지고 또 학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학원에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 요청하시면 뭐 언제든지 도와드리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선생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운에서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저희 되게 아쉬운 게 구독자분들 설문까지 좀 받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직 구독자가 별로 안 돼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 없어요. 나중에 그게 있으면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도 받을 건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저희 브라운 친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종현쌤하고 얘기해보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중복되는 질문은 좀 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일단 요거 간단한 질문이어가지고 종현 선생님의 학교별 기출 분석 강의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한 5곳 정도 해서 강의를 하면 어떨지 생각을 건의해봅니다 했는데 요거 선생님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하지 않나요? 11월 달부터 하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해도 괜찮은데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스케줄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은 편이라 쉽지가 않아요. 근데 11월 달부터는 할 거고 11월 달부터는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분석해서 이 학교에서는 이 풀이 방식을 이렇게 적용하면 끝이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은 답을 찍어둔 상태로 문제풀이법을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따라하는 연습만 좀 잘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어서 선생님 벌써부터 이런 소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재수각이 보입니다. 9월인데도 시험지를 보면 처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정현 선생님 독해나 논리 방법을 따라가도 다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실제로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재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안 돼도 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안 될 것 같으면 그만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때 쉽게 떠올리는 게 재수예요. 1년 뒤에 나는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있죠. 1년 뒤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재수라고 하는 도망칠 부분이 있지만 없잖아요. 재수를 하고 나면. 그래서 있죠. 지금 벌써 그 고민하면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더라도 내가 모든 걸 걸고 끝까지 가는 걸 해보셔야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 그 재수를 선택해도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내 실력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지금 이 순간 문제 풀 수 있는 걸 다 풀고 일단 승부를 내보겠다라는 요 마인드셋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 방법대로 하면 다 틀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해주면 뭘 해야 되냐면 그런 학생들은 답을 찍어둔 상태로 배웠던 문제풀이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즉 답이 3번이면 3번을 답으로 보려면 내가 문제풀이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3번으로 볼 수 있을까를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꼭 해주시고 안 되더라도 그 연습을 꼭 하시고 나머지는 구문 필기 암기하는 거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단어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꼭 한번 이 어떤 점수를 기준치로 두지 말고 기출 100개를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런 기준치를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에 이어서 선생님 요즘에 이제 기출을 푸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출 점수가 계속 비슷하고 나아지는 게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질문이 좀 몇 개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또 이런 질문까지 해서 기출 점수가 지금 낮으면 대학을 못 가냐 이렇게 좀 극단적인 친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하는데 만약에 있죠. 우리가 승부를 10번 해서 10번 평균 점수로 가는 게 시험이라면 모르겠어요. 잘하는 친구가 계속 잘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 시험은 한 번의 시험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시험이고 그 승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심으로 아무도 모르고 기출을 분석하는 건 점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배웠던 문제풀이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에 그걸 볼 게 아니라 내가 분석을 할 때
선생님의 방식을 아주 쉽게 적용하고 있는지, 즉 기출 점수가 오른다면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있을 거냐면 기출 분석이 되게 단순해진다라고 느끼는 때가 올 거예요. 다시 고치고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정답이라는 거네 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야 진짜 성적이 올라요.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기출을 분석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다시 말하지만 승부는 마지막에 가라. 아니 성원쌤도 맨날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성원쌤이 산 증인이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원쌤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성원쌤은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원쌤을 제가 어떻게 혼냈는지 그렇게 막 성원쌤한테 뭐라고 혼냈던 게 뭐 6월달에 혼낸 게 아니라 10월달에 혼낸 거예요. 시험 몇 달 앞두고 아직도 이걸 모르면 어떡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 말을 했던 게 10월달인데 그냥 그때 포기하냐 그렇지 않냐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문제풀이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만 집중하시고 그게 쉬워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버텨본다는 생각으로 기출을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종현쌤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던 안 돼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생님? 저는 그냥 했거든요. 종현쌤이 하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울고 풀고 울고를 반복하고 계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선생님. 자, 이것도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노력하면 결과가 좋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첫 시간에 한 얘기 기억하시나요? 노력과 결과는 같은 게 아니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왜 명확히 인지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음을 알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노력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하면 된다,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의심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 마인드셋이 없어져야 돼요. 안 되더라도 하는 거고 내 선택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줄게요. 저는 노력한다는 걸 통해 학원 강사로서 뭔가 결과를 내기 전에도 제가 몇 번씩 말했지만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학원에 10명 있는 학원에 제가 이어받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한 달 만에 10명이 다 나가서 학원에 잘린 적도 있어요. 열심히 안 했냐? 너무 열심히 했죠. 목숨 걸고 했어요. 저는 인생이 목숨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았어요. 뭐냐면요, 안 돼도 내 선택에 책임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또 제가 요즘 그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저는 투자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내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근데 투자는 그냥 운이에요, 사실. 투자를 통해서 돈 번다? 운 좋은 거예요. 그 운 좋은 걸 알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하냐? 저도 투자에 실패해도 운이 나빠도 내 투자의 이유가 있었으니 인정할 수 있어서. 왜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러면 돈을 많이 잃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운에만 기대서 잃고 싶진 않고 노력했지만 운이 없어서 안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패가 납득이 되고 내 실패에서 고칠 점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나아갈 점도 보이니까 그냥 내 선택에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살아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전 제가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본 적 없어요. 지금도 안 믿고 그냥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이제 그만하자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적어도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걸 선택한 길이라면 오늘부터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후회가 되는 날은 하나도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꼭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먼저였으면 좋겠고. 알겠죠? 좋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거 조명쌤 말 듣고 되게 힘이 된다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또 지금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 구문이 내가 약한 편인데 지금 이 구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왜냐면 이제 또 기출을 하니까 구문은 여러분 구문은 매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구문 복습은 그냥 매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숨 쉬듯 매일 한다. 이과든 문과든 이과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문과 같은 경우는 한두 2시간도 해도 괜찮아요. 구문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구문의 모든 시간을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수업 복습 이외의 시간에 남은 시간에 기출 분석하고 구문을 한두 시간 정도는 꼭 복습을 매일 해주시고 혹시 너무 필기가 이해 안 된다면 구문 강의를 꼭 보면서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그냥 또 강의를 들어야지 이 태도도 좋지가 않은 게 너무 수동적이 되면 또 받아들이는 게 없거든요. 내가 한번 복습하면서 생각해보고 그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고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복습은 매일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과생들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지금 이과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할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고 수학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지금 9월인데. 제가 이것도 이과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학이 중요한 것도 맞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수학 성적이 더 잘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공부 비율은 7대3 정도가 좋아요. 수학 7, 영어 3. 자, 왜냐면 3 정도도 하지 않으면 영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좋은 학교는 영어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딱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차피 오늘 공부해 주는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어차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3 정도의 시간을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를 공부할 것인지를 딱 정해두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엔 영어를 하면 되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그럼 단어는 자투리 시간에만 보세요. 대신에 자투리 시간에 꼭 단어를 보시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시간엔 30분 정도 구문 복습, 30분 정도 수업 복습을 하고 남은 시간 기출 풀고 분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딱 눈을 뜨고 공부를 시작할 때 30% 정도는 내가 꼭 영어 시간에 할애해 둔다 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극단적인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과인데 문법 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문법 극단적인 친구들이 좀 많네요, 오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자꾸.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어려운 문법을 어렵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인다. 이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내는 문법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문법이라는 거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런 문제를 못 맞춘다니까요. 뭐 복수명사인데 뭐 이게 셀 수 없는 명사인데 막 그래가지고 틀리는 건 이과가 어떻게 거기까지 맞추겠어요. 못 맞춰도 돼요. 근데 뭐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 이지를 쓴 건 틀렸네. 이런 건 맞춰야죠. 여기가 동사 자리인데 동사 자리에 ing를 썼네. 여기가 what인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써있네. 이런 건 맞춰야죠. 그런 문법은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하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공부하면 되냐? 똑같아요. 내가 답을 찍기 위해 어떻게 사고할 것이냐예요. 이런 식의 밑줄이 나오면 어떻게 사고하고 풀 것인지를 끊임없이 기출 분석할 때 해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보일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수업 듣고 간단하게 복습하는 정도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이거 좀 사적인 질문인데 지금 조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면 문과 체질인데 이과 체질인데 왜 문과 선택하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있죠. 그 논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논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어떤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답의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못했다가 잘하게 된 케이스죠. 한 60점대 정도를 받다가 수능 때는 96, 100점을 계속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건 이제 제 공부할 때 그리고 일할 때 스타일일 뿐 평소에 저는 완전 100% 문과거든요. 완전 감성적이고 저는 이런 거에 되게 그런 스타일이라 전 문과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선생님 어떤 친구가 이제 선생님 질문을 요즘에 이렇게 하는 밴드톡 질문 혹시 다시 받아주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밴드톡 질문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스케줄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밤 10시까지 수업이 있고 수요일 밤 10시까지 수업이 있고 목요일 밤 10시까지 수업이 있고 금요일 밤 10시까지 수업이 있고 토요일날 저녁 7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이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면 11시부터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짬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막 질문이 200개씩 쌓여있고 근데 또 오해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 없이 어떤 학생이 밴드톡을 했는데 질문을 막 3일 뒤에 해준다. 그럼 이제 이럴 거 아니야. 선생님 답도 안 해주고. 그 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시간이 제가 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밴드톡을 보내신다. 이것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그 답변이 3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건 조금 양해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진짜 또 수요일 수업이 8시간, 목요일 수업이 10시간, 금요일 수업에 10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사람이라 집에 가면 진짜 거의 눈이 충혈되고 녹초가 돼가지고 그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뭐 좀 오래 기다리시겠다. 그만 3일 뒤에 보고 답은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종현쌤 옆자리에서 보는데 종현쌤이 정말 바쁘세요. 그래서 저도 종현쌤한테 배웠지만 질문을 받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쁘시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관해서 이거 좀 웃긴 질문인데 그 질 좋은 질문은 친절하게 답하시고 질 나쁜 질문은 까칠하게 답하시고 훌륭한 질문이야. 이거 제가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질 좋은 질문과 질 나쁜 질문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좋아하냐. 수업을 잘 들었는데 그 수업을 들은 걸 통해서 파생된 질문들은 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럼 약간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질 나쁜 질문인 게 아니라 수업을 들은 학생이 들은 걸 바탕으로 파생된 결과로 뭔가를 질문한다. 너무 좋은 질문. 근데 이 학생이 수업을 안 들은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럼 약간 좀 짜증이 나기도 해요. 솔직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상담 스케줄이 있죠. 5분 단위로 있어요. 제가 참 신기할 정도로 스케줄 보면 사람들이 놀라요. 왜냐면 학생들도 놀라요. 막 3시 5분에 오라고 그러고 3시 15분에.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스케줄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럼 전 질문을 받잖아요. 마음이 막 초조해요. 뒤에 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막 수업을 안 들은 것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럼 조금 이해되시죠? 다만 여러분들이 싫은 건 아니에요. 학생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게 파생대 선생님, 요거는 저도 수험 생활 때 고민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걸 물어봐도 될까? 이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은데? 저도 이랬었거든요. 조현쌤한테 이거 지금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은데 저는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조현쌤한테 혼나고 하면은 기억에 남으니까.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욕 먹으세요 저한테. 욕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뭐라 할 수도 있죠. 제가 좀 짜증낼 수도 있고 그럼 욕을 먹으세요. 그래야 안 까먹지 않을까요? 뭐 어때요? 제가 혹시 제가 좀 언성을 높여도 있죠. 절대 제가 학생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 질문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봐요.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여러분. 혼나시고 딱 기억하면 돼요. 이것도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종현쌤, 저는 비록 종현쌤 노예 상담을 얼마 같이 못했지만 제가 하는 말 너무 잘 들어줘서 좋았고 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피곤해 보이셔서 건강도 챙기셨으면 합니다. 전국 큐얼타가 될 종쌤의 꿈을 향해 달리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우면서 걸컥냅니다. 종현쌤과 성원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요건 좀 궁금해요. 저는 편입 공부할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편입학원에서 연애하는 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자, 아주 곤란한 질문이네요. 왜 곤란하냐면 그렇다고 마음이 생기는 걸 어쩌겠어요. 그건 맞죠. 선생님. 마음이 생기는 걸 억지로 누르는 것도 어차피 집중이 안 될 거고. 근데 이런 생각은 해보세요. 항상 제가 한 번씩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분명한 건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엔 대가가 있어요. 연애를 한다고 잘못된다는 아니에요. 연애를 한다고 망한다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인과관계라고는 볼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접근하는 건 항상 확률적인 접근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연애를 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했을 때와 연애를 하고 공부에 집중할 때와 분명한 사실은 연애를 하게 되는 순간 공부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한다고 칠게요. 편입학원에서. 근데 예를 들어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웃으면서 말하고 있어요. 신경 안 쓰이겠나요? 전혀 신경이 안 쓰일까요? 어떤 남자애가 옆에서 계속 말 걸어요. 이것도 신경 안 쓰일 것 같으세요? 신경 쓰인다니까요. 그리고 서운한 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성적이 안 나오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성적이 안 나오면 나도 모르게 걔 탓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거든요. 걔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걸 아는데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꾸 원인을 그쪽으로 찾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는 건 뭐냐? 연애를 선택한다. 그럼 좋은 대학교를 갈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는 건 인정해야죠. 못 간다는 아니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연애를 뭐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좋은 인연이라면 끝나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람과 사귀고 싶은 건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사귀지 않으면 이 사람을 놓칠까봐, 혹시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까봐, 그땐 내가 뭔가 이 사람 만날 수 없을까봐 아닐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끝나고 사귀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고, 즉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된다고요. 몇 달 만에 식을 감정이면 그 사람은 사귈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추는 해요. 다만 너무 고민된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학생에 따라 다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비밀 보장을 철저하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거 좀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수능 강사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편입반에 남아 계십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편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자기가 선택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수능 시장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보통의 경우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공부를 그냥 하는 거거든요. 특히 공부를 잘하지 않는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건 그냥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편입은 공부를 잘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내가 공부를 한번 잘해서 대학교를 잘 가보겠다고 왔잖아요. 전 이런 거에 되게 뭔가 잘하지 않는 친구들을 잘하게 만들어서 대학교를 보내는 이걸 되게 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시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 수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모르죠. 그거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전 아마 편입을 떠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이유로는 사실 수능 영어 시작이 있죠.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여서 시장이 많이 죽기도 했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여기 이어서 하는 질문이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굳이 지금 대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 선택할 때를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왜 가야 되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있죠.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선택에 대한 이유도 무너진 거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인간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다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기보단 이거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너무 결과가 잘 나오고 시험 볼 때마다 1등이 하고 이러면 이런 고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대학을 왜 꼭 가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순간에 이 선택을 했고 어떤 선택을 하든 길을 가는 중간엔 확신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마치 제가 학원 강사를 선택했을 때 이 길이 맞나? 나 그냥 전문직 할까? 나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이걸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말했죠. 전 투자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뭐 그때도 좋아했어요. 그럼 나는 그냥 투자 같은 걸 공부해서 금융권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정말 내가 학원 강사를 가는 게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 맞나? 이런 고민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내 길에 확신이 안 되는 순간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와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순간이 올 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끝을 찍어야 그 다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선택을 했고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걸 걸고 끝을 찍을 때예요.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동기부여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내 선택에 책임조차 못 지면 나중에 내가 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똑같이 굴 거 아닌가. 내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모든 걸 걸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 요번에 새로운 내공 스터디 친구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 편입 구독자였는데 성원쌤 인터뷰를 보고 내공 스터디로 온 남학생입니다. 급속식 구독자기도 하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유튜브로 오네요, 선생님. 일단 이 친구가 되게 좋은 질문 많이 해줘가지고 선생님 일단 내후년 학생이네요. 네, 내후년이죠. 근데 집부터 학원까지가 2시간 3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숨 막힐 정도로 학원에 도착하는데
계속 오전반으로 가야 될까요? 저녁반으로 가야 될까요, 선생님? 아, 저는 근데 오전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 괜히 저녁반 오면은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때 왔잖아요, 선생님. 오전반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네. 또 내공 스터디 저녁반도 있기는 한데, 네. 그죠? 제 생각은 근데 요 정도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뭐 9월부터 제가 9월 내후년반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지금부터 12시간씩 공부한다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 정도면 한 12월 달까지는 저녁반으로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공 스터디 반을 저녁반을 기초로 다니고 1월부터 이제 뭐 방학을 시작하거나 할 때 조금 오전반으로 옮기든지 이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있죠. 근데 2시간 40분 지하철이면 살짝 그 마음을 알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라 오후에 오면 좀 한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공 스터디반 다닐 때 정도까지는 저녁반으로 다니고 나중에 내년 1월쯤 돼서 진짜 시작할 때는 다시 오전반으로 오든 이래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이번 두 번째 질문이 노베이스예요. 저처럼 노베이스였고 나이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저보다 많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좀 의미 있는 시험을 본다고 올해 시험 본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여쭤봐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조현 쌤이 너무 스타 강사여가지고 다가가기가 두렵습니다. 아닌데. 스타 강사 맞아요. 근데 선생님하고도 친해지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 올해 일단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노베이스예요, 노베이스. 저한테 개인적으로 밴드톡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상담할 수는 없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밴드톡 주시면 제가 시간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멘탈 고민인데 가정이 또 그리 화목하지 않다는 말씀을 요건 저한테 밴드톡 주세요. 그 두 번째 질문 조현쌤한테 해주시고 요거는 저한테 밴드톡 주시면은 오셔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되니까 요것도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올려주신 후기 제가 동영상 했는데 위로됐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많이 하겠습니다. 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질문이 선생님 또 이게 무슨 말이지? 햄스터 나라에서 탈출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살 빠지셨다 그러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데 이게?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네. 햄스터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햄스터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요건 저는 나이가 30이 넘어서 대학 가서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자기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서 좋은 대학 가려는 게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올해 안 된다면은 내년에 도전할 정도로 가치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선생님 어떠신지 한번.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대학이라는 건 꼭 한번 가져보고 싶은 이것만 가져도 여한이 없겠다 싶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대학이라는 걸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게 맞아요. 근데 30대라고 했지만 저도 30대거든요. 우리 30대도 젊어요. 절대 나이가 들지 않았어요. 우리 120살까지 살 거잖아요. 우리 30대는 120살까지 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120살부터 살면 앞으로 90년을 더 살 거니까 아직 우리가 애기예요. 아직 우리가 애기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그 1년이 전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대신에 선택의 책임은 좀 무겁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30대라면 내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즉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딘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내 선택의 그 비용은 내가 이걸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선택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의 가치까지가 내 선택의 무게가 되는 거니까 그 선택의 무게감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밀어붙이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가치는 스스로 답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 답을 내릴 때 생각하면 좋은 건 내 선택의 대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제가 말한 그런 것들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고 돈을 벌 때 벌 수 있는 돈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갈 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선택하시고 선택했으면 끝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이어진 질문인데 이렇게 편입을 해서 취업을 한다고 치면은 기업에서 편입생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나요? 그건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편입해서 근데 봐봐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냐면 뭐 우리가 수능 시험 봐서 대학교를 간 건 아니고 어쨌든 편입 시험을 통해 대학교를 갔으니 사실 봐보세요.
그럼 더 좋은 대학교를 갔다고 칠게요. 그럼 더 좋은 대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갔을 때 더 좋아지는 게 맞겠죠? 근데 그 학교를 정시로 간 학생과 그 학교를 편입으로 간 학생과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은 나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편입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와 편입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좋아지는 건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편입을 했으니까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런 거 가지고 따질 정도로 그렇게 뭐 잘하는 거 가지고 다 따지지 않아. 능력 좋은 사람을 뽑는 거지. 야, 얘가 편입을 했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편입을 했으니까 싫다. 뭐 편입을 안 해. 여러분, 기업은요. 그냥 내 돈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 사람이 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더 좋은 대학교를 갔을 때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게 맞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요즘 친구들 많이 물어보는데 학사랑 일반이랑 다르냐 진짜 많이 차이 나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니 경쟁률 높은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원서 쓸 기간이 좀 있어 다가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시원하게 좀 해주시죠. 사실 정확히 날 수 없어요. 정확히 날 수 없는 게 학교에서 커트라인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날 수 없고, 근데 이제 단국대학교 같은 학교나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가 합격자 평균 점수를 공개하거든요. 그럼 제가 합격자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말해주면 일반적으로 학사 점수대가 좀 더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 라인대에서는. 왜냐면 진짜 합격자 점수대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도 그 입학처 가시면, 단국대 입학처 가시면 합격자 평균 점수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 사실이고,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해서 같은 일반인 학생과 학사인 학생이 있을 때 실제로 비슷한 실력일 때 학생인 학생이 좀 더 합격이 될 확률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연락을 좀 더 많이 받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고, 학사가 더 점수가 높을 때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어본다면 학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전 이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이면 안 된다는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차이가 무슨 말도 안 되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국대 입학처 가도 점수를 보세요. 말도 안 되게 큰 차이가 아니라 한 3-4문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그런 걸로 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중요한 것만 몇 개 하면은 뭐 건대 기출 영어 꿀팁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종현 선생님이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지난 영상에 올려놨고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9월에 이제 우선순위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다 뭐 없고 수업 복습, 그리고 기출 분석, 그리고 구문 복습, 그리고 단어. 여러분 공부가 단순해져야 돼요. 어떻게 그냥 영어 공부 루틴 어떻게 되면 되냐? 단어 암기하고 구문 복습하고 수업 복습하고 남은 시간 다 기출 분석. 복잡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만 지켜보세요. 그래서 수업 복습 한 3-40분, 구문 복습 한 1시간 정도, 나머지 단어 한 1시간 정도, 나머지 기출 분석 끝. 됐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따로 뭐 답변하시거나 네, 그런 아니요. 거 없습니까? 네. 이제 이거 종합적인 질문이었어요. 의욕이 예전처럼 안 나는 것 같고 우울하고 공부하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준 친구까지 다 이렇게 모아서 종합해서 해보서 선생님께서 진짜 이제 9월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지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승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승부가 점점 다가오면 두려운 것 또한 사실이에요. 내가 질 수도 있잖아요. 지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죠. 내 마음이 그러면 상대도 그렇다고. 지금 나한테 느껴지는 이 마음은 보통의 수험생이 느끼고 있을 마음이라고. 왜냐면 사람은 환경이 생각을 많은 걸 지배해요. 환경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이 생각은 다른 친구들도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우울하다? 옆에 애도 우울해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공부가 안 된다? 다 같이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미래가 걱정된다? 누군가도 미래를 아주 걱정하고 있을 거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들이 다 기회가 될 거란 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했던 말이 있죠.
공포에 담대해지라고. 공포에는 담대해지고 그리고 행운에는 겸손할 줄 알라고. 즉 시험이 망했다. 더 담대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일 공부할 거니까. 오늘 망해도 내일 공부할 거니까. 자, 시험을 잘 봤다. 겸손해지면 돼요. 오늘도 그냥 또 공부하자. 이 시험 성적도 우연히 일치일 수 있으니 나 그냥 오늘도 공부하자. 학생들이 왜 무너지냐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시험을 망했을 때 안 될까봐 무서워서 공부를 안 하고요. 시험을 잘 보죠? 이제 된 것 같아서 공부를 안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두 가지 이유로 공부를 안 한다고.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걸 거꾸로 가야 돼요. 모두가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가야 된다고요. 공포에 담대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두려워질수록 더 열심히 하세요. 내 이 공포에 맞서겠다는 생각으로.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진짜 올라갈 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죠? 그 순간을 경계하세요. 아, 지금부터 언제든지 한 번은 무너질 수 있으니 나 그냥 지금부터 오늘 하루만 보고 살아야겠다. 어차피 내가 오늘 시험을 잘 보든 오늘 시험을 못 보든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선의 선택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마인드셋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랑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그런 연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삶에서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전 믿어요.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이 다 이런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저도 항상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도 잘 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투자를 할 때도 이걸 잘 하셔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사고를 한다. 내가 한번 이겨내 본다. 이 공포에 담대하게 맞서 보겠다. 어차피 이걸 한다고 잃는 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방금 또 투자 얘기 나와서 하는데 지금 혹시 다른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매경이나 태색 지금 혹시 준비하시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유튜브 존코노믹이라고 있어요. 거기 홍보 한번 하시죠. 자, 존코노믹이라고 제가 이 매경 테스트 공식 가이드 책을 이제 좀 해설해서 올려주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이제 브라운 학생들을 위해서, 경제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든 채널인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큰일이에요. 지금 여서부터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 존코노믹 채널 구독자들이 선생님 영상이 언제 올라오는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버 중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찍긴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매경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존코노믹 채널 구독하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학원이라고 해서 절대 질문 안 받아주거나 그러시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뭔가 이거 외에도 조홍준 쌤하고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 항상 들어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싶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DM 보내서 제가 전달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가지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라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10월 달에 또 이렇게 또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볼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렵거나 힘든 거 있으시면은 밴드톡 주시거나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또 종현 쌤도 바쁘시긴 하지만 또 해주시니 말만 이렇게 하시지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